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 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송영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모시고 국립공원 관리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 또 국립공원공단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도내에도 국립공원 4곳이 지정돼서 이제 관리되고 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공단의 역할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훼손된 지역은 철저하게 복원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모니터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립공원 내의 어떤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훼손 지역은 철저하게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자연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또 힐링하기 위한 이 탐방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속 가능한 유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탐방객들도 안전을 위해서 공원 내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서 제거해내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네. 계시는데 이사장님도 이제 지난해 2월에 취임하셔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네. 뭐 코로나19 방역도 있었고 또 탄소 중립 목표 같은 이제 중요한 네. 과제들도 있었는데 가장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에 1월 25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4가지 경영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다음에 국민 행복, 상생 협력, 윤리 경영, 이 4가지 어떤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탄소 배출원을 줄이는 것, 그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자연의 혜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또 MZ세대, 그다음에 노령층, 우리 가족 단위,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방역에 고생하시는 간호원들,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치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사정상 국립공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디지털 파크라고 하는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댁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국립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공원 내에는 146개의 마을이 있고, 또 사찰도 300여 개 이상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분들이 우리 공단을 정말 단속의 대상으로, 단속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 마을 주민과 사찰이 이 국립공원을 정말 같이 보존하고 같이 복원해내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 또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지자체와 또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공원, 우리 공단은 다른 조직과 달리 이 세대 간에, 또 직급 간에, 또 직종 간에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잠재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조직과 다르게 우리 이 직종들이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 지원직, 기간제, 이 다양한 직종들이 있고, 네. 이분들의 보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나름의 어떤 갈등 요인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소함으로써 정말 일할 만 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금 해가려고 합니다.
공단 안팎으로 또 네.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국립공원을 활용한 거의 모든 걸 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국립공원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 그렇게 국립공원을 했습니다. 관리해 왔다면서요. 예. 그 출범 이후에 그 국립공원 자체도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제 공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7년도에 지리산이 처음으로 이제 국립공원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약 20년간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관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립공원이 15개 국립공원이 있었고 이 국립공원을 42개의 지자체가 보달해서 네. 관리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우리 감사원 감사 때 여러 가지 공원 관리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 체계가 많이 다원화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시설도 부족하고 네, 공원에 제각각이요. 각종 뭐 오염이나 훼손 사례는 많이 나는데 네. 관리는 체계적이고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네.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987년도에 국립공원공단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출범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와 성장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째 이제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시에는 한 500여 명이 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네. 예산도 230억 원 구입이었던 것이 5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제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존과 이용의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통합된 정책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또 10년 주기의 어떤 공원별 보존 관리 계획을 네.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또 분야별로 보게 되면 보존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자원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하고 반달가슴곰 사냥 요와 같은 이 보건 사업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게 됨으로써 네. 다양한 그 해설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생태 탐방과 같은 각종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네. 우리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규제 위주의 어떤 관리 위주였다면 지금은 그냥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전환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우리 공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건의사항이랄지 참여의 기회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도록 네. 이런 상생협력위원회 이런 것들도 더욱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가 거의 초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문화자원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이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보존 대책도 만들어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우수한 우리 문화자원들이 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각종 보호 지역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 중에도 뭐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노하우도 우리가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국립공원공단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은 역시 보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과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데 많이 좀 치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공단은 사실 보존과 이용, 지속 가능한 이용 이 두 가지 가치를 정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임하고 있는데 다만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보존이 중요하냐 현명한 이용이 더 중요하냐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보존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복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 자연공원법에도 우리 공원관리에 관련된 기본 원칙을 5가지를 지금 우리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에 보면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된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자연공원법의 기본 원칙의 1호이기 때문에 보존이냐 이용이냐는 기본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은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앞서도 국립공원을 이제 생태계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국립공원에는 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이 멸종위기종들을 복원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공단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반달가슴곰, 그다음에 사냥, 여우 이 세 종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 복원을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름의 성과를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네. 반달가슴곰의 경우에는 우리 2004년부터 지금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리산을 비롯한 인근의 산에 네. 74개체가 활동 중에 있고 현재는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 등 인근 지역으로 그 서식지를 계속 이렇게 확대 중에 있고 정말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반달가슴곰이 이 건친교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네. 더욱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냥은 2006년부터 우락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네. 102개체가 현재 서식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백산, 속리산 등 우리 백두대간 중부권역에 안정적으로 우리 개체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우는 2012년 소백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86개체가 현재 서식하고 네.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우는 이 저지대, 이 산지 주변에 서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무라든지 농약 등에 취약한 네. 그런 상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이제 국립공원이 또 탄소 중립 시대에 더 주목받는 이유는 이 국립공원이 가진 그 탄소 흡수 기능 때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국내 국립공원에도 많은 탄소가 좀 저장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우리 지난해 우리 국립공원 연구원에서 그 저장량을 평가 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는 우리 나무와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이 약 3억 4,700만 톤 CO2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 양은 우리 30억 대 자동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씩 발생하는 양과 같다라는 네. 이야기고요. 이걸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산림의 6%가 우리 국립공원인데 네. 우리나라 총 탄소 저장량의 12%를 저장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산림이 저장하는 탄소량에 비해서 국립공원은 그 2배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앞으로도 우리 탄소 흡수량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우리 탄소 저장량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지난해와 금년도에 한 탄소 저장량을 평가해서 그 차이가 1년에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탄소 흡수량도 정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지금은 연간 한 320만 톤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이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탄소 중립 시대 국립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2030년까지 국립공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탄소 흡수원을 잘 보존하고 확충해 나가는 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산불이나 산사태에 나서 산림이 완전히 한순간에 재가 되어 버리면 네. 그 탄소 흡수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불이나 산사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산림의 훼손 이걸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육상과 해상에 있어서의 훼손 지역도 차질 없이 잘 복원해 나가는 예를 들자면 농경지라든지 그리고 외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생적으로 다시 복원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는 환경 저해 시설들도 다 철거해내고 또 갯벌이나 해안에 있어서는 염생식물이라든지 해초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복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립공원 내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는 일인데 네. 우리 국립공원 내에는 다양한 공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지역 사무소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뭐 체험 학습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함으로써 네. 신재생 에너지 이걸 많이 설치하고 특히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는 뭐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네. 단계적으로 친환경 교통 체계가 도입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고 국립공원 내 마을 아까 말씀드린 146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또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마을 전체가 정말 탄소 중립형 마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문화 확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천 운동도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것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이제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한 뭐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뭐 지역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대한 뭐 인식 확산을 위해서 또 노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 서포터즈를 모집하셨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단의 탄소 중립 대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또 공단의 탄소 중립 문화를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 모집을 했고 네. 지금 스포터즈 100명을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이 스포터즈는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8개월간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킹이라든지 환경교육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고 네. 이런 스포터즈에게는 임명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자, 티셔츠 등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또 활동을 정말 우수하게 잘한 스포터즈에게는 상금도 주고 또 포상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스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우리 탄소 중립 사업에 대한 홍보와 또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크게 기대할 것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포터즈로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자연의 가치와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고 느끼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소 중립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린 날이 국립공원의 날이었잖아요. 예, 국립공원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국립공원의 어떤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공원법을 우리가 개정해서 3월 3일을 이제 법정 기념일로 2020년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3월 3일은 이제 국립공원 제도의 근거가 되는 공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회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이제 어제 지리산 우리 성대탐방원에서 있었는데 이때 우리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한 귀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국민의 행복 쉼터, 지구의 탄소 쉼터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아래서 약 일주일 동안은 우리 본사와 또 국립공원 각 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탄소 중립과 한반도 자연 생태계 미래 전략 심포지움, 그다음에 MZ 세대와의 어떤 토크 콘서트,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탐방 체험, 네. 자연 치유 소리스 영상, 뭐 셀프 체험전 운영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공원의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국립공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영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